셀트리온 홈페이지의 보도자료에 셀트리온 그룹 회계 절차 판단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 감리 절차 종료로 셀트리온 그룹 관련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오해 불식, 그룹사 본연의 자리에서 사업에 매진해 주주분들과 시장 기대에 부응할 것. 자, 핵심이죠, 이 말이. 그래서 이 말이 언론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지금 셀트리온 그룹, 그룹사 본연의 자리에서 사업에 매진할 것. 장기간 진행된 감리 종료. 자, 질질 끌었던 이제 정말 오래 끌었던 회계 이슈 종식되었습니다. 종식되었어요. 과징금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 이 부분만 모니터링하고 확인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 이슈는 정리가 됐다. 그쵸?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을 딱 검색을 해보면은요. 엄청나게 나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고의 분식회계 혐의 벗었다. 당국 셀트리온 분식회계 고의하냐? 4년 만에 혐의 벗어. 당국 이 셀트리온 분식회계 아니다. 결론 고의성 없다 판단. 주식 팔아라 셀트리온 또 저격한 JP모건. 이거에서 주주연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따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거래정지 상패 면한 셀트리온 뚝 떨어진 주가 회복은 언제? 요거 참 짜증나는 말이죠. 제목이 회계 위반 셀트리온 임원 회임 권고 거래중지 묘문. 셀트리온 3사 회계 과실 고의 없다. 삼정 한영 과징금 감사 제한 중징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4대 회계 법인에 대해서 뭐 감사 제한하고 뭐 이런 내용인데요. 3일 삼정, 한영, 안진 국내 4대 회계 법인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없죠. 그쵸? 이 4대 회계 법인은 세계 4대 회계 법인과 협약을 맺었죠. 그쵸? 뭐 딜로이트, EY 한영부터 해서 중요한 건 얘네가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사실 국내 최고 회계 인력이 다 이쪽으로 가 있죠? 그쵸? 여기로 갔다가 정부에 있다거나 또는 학교에 있다거나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쪽에 많이 모여 있겠죠. 회계 전문 인력이. 그리고 바이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심사를 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그쵸?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없었던 그런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치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했고 문제가 없다라고 4대 회계법인에서 했지만 지금 명분이 조금은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 금융위원회 보도 참고 자료예요. 증선이 제7차 임시증권선물회를 개최하여 셀트리온 등 3개사 및 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증선위는 작년 11월부터 14차례의 감리위원회 회의를 포함하여 총 19차례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끌었죠. 오늘 제7차 임시회의에서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셀트리온 등 3개사에 대하여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행 지정 등의 조치를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 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3일 삼정, 한영, 안진, 삼영, 리안. 국내 굴지의 회계 법인이 다 포함되어 있죠. 얘네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얘네가 국내 상장 기업의 감사를 대부분 다 하기 때문이죠. 이 인력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많이 있고 여기에 다 국내 회계 대학을 졸업을 하면 다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서 정보로 왔다 갔다 하거나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학교로 가거나 연구기관으로 가거나 왔다 갔다 한다는 부분이죠. 어쨌든 핵심은 여기에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증선인은 회사 및 회사의 임원, 감사인에 대한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에 대해서도 심의하였으며 과징금 부과 여부와 금액은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이 부분은 좀 기다려봐야 되겠죠. 과징금이 얼마로 나오는지. 이와 더불어 증선인은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4가지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의결하였습니다. 자, 이 부분 보자고요. 우리 셀트리온이 총대를 맸다.
아직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에 대해서 국내에 명확한 회계 기준이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기준이 마련되는 부분이 어디건 간에.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에게 회계 정책 및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개선을 요구. 셀트리온 그룹이 투자자와 외부 감사인에게 중요한 회계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개선 방안을 이행하고 이를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융감독원에게 긴 감리 기간과 피조치자 방어권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을 권고. 금융감독원에게 긴 감리 기간 그리고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 문제에 대해서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하라. 권고. 금융감독원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감리 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회계 업계에게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위주로 감사팀을 구성하여 감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 사실 바이오, 특히 항체 바이오 시밀러, 이 부분은 기준 자체가 쉽지가 않죠. 아울러 근본 제재로 인해 회계 법인들이 신산업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외부 감사에 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증선위는 신산업의 회계 처리 불확실성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학계 등 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계기준 적용 지원반이 운영됩니다. 회계기준 적용 지원반은 외부 감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감사인 간의 쟁점, 회계기준 해석과 관련한 논란 해소를 위한 해석 지침을 검토하여 증선위에 보고 확정하고 그 내용을 신속하게 공표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시장에 신속하게 공표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47개월, 정말 더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질질 끌려왔습니다. 종식되었습니다. 셀 동행 홈페이지, 여기에 게시판에요. 2018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지난 4년간 발목을 붙들고 있던 마지막 불확실성이 오늘부로 사라졌습니다. 1. 유통사의 과도한 재고 문제. 유럽 유통사 재고 문제는 이미 오래전 2019년경 해소되었고, 미국 트룩시마 재고 문제는 2021년 두 차례의 공급 물량 조정 및 한 번의 변동대가 반영으로 모두 해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는 적정한 수준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시장 처방량에 비례하여 바로바로 헬스케어로 주문이 들어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헬스케어 재고 문제, 램시마 SC를 제외한 헬스케어 재고 문제 또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즉, 유통사로 출고되는 만큼 바로바로 셀트리온에게 공급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 그리고 회계 이슈. 최종 금융위에서 과징금을 얼마나 부과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다 끝난 과거 이슈입니다. 지난 4년 동안 한국공인회계사협회 포함 감리 포함 6년 털고 또 털고 탈탈 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불확실성을 제거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의심하고 있던 창고 매출, 내부 거래, 과도한 재고 문제, 유통기한이 지난 재고 자산 및 변동 대가로 인한 재고 자산의 평가 문제 등 모든 의구심을 해결한 셈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시 달려야지요. 작년 주춤했던 산마도, 램시마 오즈마 트룩시마도 다시 달릴 것이고, 램시마 SC 및 유플라이마도 본격적으로 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매출, 케미컬, 태바양 CMO, 진단키트 요거 다시 한번 수출에 대한 부분이 풀리고 다시 나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요게 2025년도에는 꽤나 큰 효자가 될 수 있기를 더욱 빠르게 달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게 그림 도표인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핵심을 보게 되면 이 바이오, 이 실적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성장을 계속 합니다. 이게 산마 합친 거고요. 산마 외에 기타 매출인데요. 2022년도에는 이 빨간색 기타 매출, 여기서 진단키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영업이익률이에요. 이건 61%, 33%, 49%, 36.9%, 42%. 요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실적이 계속 기업 가치가 커지고 있는데 통합,
3사의 시총이거든요. 이 검은색이 얘가 계속 앞으로 줄었다. 실적은 계속해서 커지는데 주가는 통합시총은 떨어졌다. 자,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회계 이슈로 밀었잖아요. 기업 가치는 커지는데. 그쵸? 이거 해결했으면 뭘로 가야죠, 이제? 합병해야죠. 더 이상 검들 수 없게.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빅팜 갈 수 있는 회사로 시총, 그쵸? 케미칼, 바이오, 유통, 생산, 제조, 연구, 판매 이 모든 부분 담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존재가 없습니다. 100년의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역사에서 단 20년 만에 셀트리온만이 역사를 썼고 얘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빅팜 등을 향해서 정조준해서 우리는 그 기업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3사의 주가는 한없이 떨어졌다. 기업은 성장하는데. 자, 그럼 회계 이슈가 정리가 됐죠? 그리고 합병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되겠죠? 그럼 기업 가치가 성장한다. 주가는 반드시 목적지 도착합니다. 이러한 실적 성장과 더불어 떨어진 주가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헬스케어가 상장하던 2017년에 비해 작년 매출이 이미 2.36배 증가하였고 올해 예상 매출은 동기간 대비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현재 통합 시총은 2017년 종가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 17%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출 때입니다. 상장 3사 합병. 합병 이벤트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여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합병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회계 이슈가 잘 마무리되었다고는 하지만 저놈들은 또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공정거래법을 들먹이면서 대주주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 등 끊임없이 시비를 걸 것입니다. 이러한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3사 합병이 정답이라는 생각입니다. 상장 3사 합병이 회사 및 대주주에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합병으로 인한 회사의 가치 상승은 고스란히 우리 개인 주주들에게도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증선이 결정 발표에 대한 회사 공지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본래의 위치에서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준 주주님들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러한 회사의 노력에 이제 우리 주주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우리 게시판에서도 상장 3사 합병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2028년 그날까지. 주주연대에서 JP모건 항의 집회 설문조사 위드윤님께서 글을 남겨주셨고요. 투표 참여 방법 요거 제가 댓글로 고정시켜 드릴게요. 설문조사에 다 응해 주시고요.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으로서도 주주연대 영상으로서 남겨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면은요. JP모건 항의 집회 설문조사한다. 그래서 뭐 성명, 휴대폰, 뭐 주식수,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그리고 이거 찬성하냐 반대하냐 JP모건 한국지사 앞에서 주가 조작 금융 범죄에 대한 항의 집회, 금융의 근간원 JP모건에 대한 조사 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대부분 다 찬성하시겠죠? 요거 제가 댓글로 고정시켜 드릴 테니까요. 참여해 주시고요. 셀트리온 자사주 매입 현황인데요. 2월 23일부터 19,000주, 3만주, 2,500주, 49,000주, 6,400주, 8,100주, 8만주, 3만주 대략 45%, 23만주 요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50만주 자사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략 45% 정도 소진되었고요. 이 물량이 추후에 소각으로 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에서 셀트리온이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었죠. 내용을 좀 볼게요. 시간에서 4.05 장 끝나고 저 발표가 나왔잖아요. 회계 이슈. 그래서 지금 보면 거래 내역이 좀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11,000주, 9,500주, 8,000주, 6,500주, 7,000주. 금액대가 184,500원, 182,500원. 18만원대 위에서도 상당히 조금 거래가 되었다. 시간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주가는 제자리로 가야 되겠죠. 그죠? 자, 셀트리온의 일봉입니다. 회계이슈를 이만큼 무렸잖아요. 일단 위치로는 가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합병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진행이 되면 결국은 이제 숫자 증명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 가치에 대한 성장으로서 2022년도 기대가 됩니다. 2023년도도 기대가 되죠? 그래서 제가 어제 언급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60일선과 21선이 있어요.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60일선을 최근에 터치 한번 하죠. 이때 좀 긴 이때 시간이 대략 이때가 유럽 그거예요. 유럽 레키노라 그 부분이거든요. 유럽 레키노라 승인 받았을 때 11월 15일 그쵸 거래량 터졌죠. 이때 한번 그리고 요때 그리고 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60일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제 돌파하겠죠. 돌파합니다.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추세를 바꿔야 되겠죠. 21선이 중요하다고 계속 언급드리는데요. 21선을 돌파를 하면 셀트리온은 갑니다. 그리고 21선을 이탈을 하면 주가가 망가져요. 그리고 61선. 그래서 21선과 61선이 중요하다. 다시 21선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때도 21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튀죠. 21선을 이탈하면 빠그러집니다. 동시에 61선을 이탈을 하죠. 쭉 하락해요. 그쵸? 그런데 이제 다시 거래량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추세적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61선을 다시 돌파를 하고 여기까지 가서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기준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